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핵심일 수 있어요. 예. 4가지 정도의 파워 소장 상품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산을 주식, 부동산 다 하셔도 돼요. 그걸로 돈을 버시는 기능들은, 재능들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언제? 디플레 때는 이런 순서대로 좀 해주시면 그 키워놓은 재산들을 지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파워 소장 상품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말씀을 지금 요번 시간에는 못 드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들으셨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까지 힘들게 오셨으니까 제가 그런 정도 서비스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힌트를 드릴 거니까 요거 보시고 찾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과거 2006년 정도부터 쭉 보면 크게 하락 없이 쭉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주식이냐? 주식은 아니거든요. 주식 아니고 꾸준히 뭐 배당락 있고 이런 거 정도지, 이렇게 올라왔으면 우리나라 코스피 대비 이거는 미국의 그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2,000원, 저기 보시면 뭐 2,000원대에서 지금 12,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한 10년 조금 넘는 기간에 5, 6배면 나쁘지 않죠. 이것만 꾸준히 투자하셨어도 괜찮은데, 메리트는 이게 있어요. 2006년 상장을 했고요. 2008년부터 금융위기 때도 그닥 내리지 않았어요. 그게 메리트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주식은 금융위기 때 박살났잖아요. 부동산도 박살났죠. 그런데 얘는 별로 안 내렸다는 거. 그럼 디플레에서 얘가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지금 13년간 300% 상승을 했고요. 디플레이션 시 가장 중요한 투자자산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2043년까지 운영되고 해산돼요. 해산되실 때 투자한 금액들 딱 돌려드리고, 지금은 국채보다 훨씬 높은 7에서 9%의 배당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어느 예금이 이걸 따라갈 수 있냐? 뭐 없습니다. 어느 국채도 이거 따라오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오늘 힘들게 오셨으니까 앞으로 좀 준비하시라는 거고요. 최근 부동산 리츠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얘는 SOC,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투자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비해 부침이 훨씬 적다. 그러고도 높은 배당금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한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는 과거 부동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데도 투자를 하셔야 내 돈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디플레 당시 만약에 얘가 7에서 9%는 못 줘요. 왜? 수익이 나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SOC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이 나빠지고 이런 거예요. 밥 먹고 살기 힘들어도 고속도로는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이동하려면 고속도로 톨비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국가가 좀 깎아줄 수는 있을지언정 톨게이트는 다녀야 되고 고속도로는 타야 돼요. 그랬을 때 배당금 한 3.5%만 줘도 괜찮지 않아요? 그때는 예금이 더 낮아서 제로금리 돼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돈을 넣으실 거면 이런 형태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이거 꼭 체크해서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 파워 소장 상품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달러 원화, 요 평생 소득이에요. 디플레 때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월 소득입니다. 월에 꾸준히 나오는 소득. 그래서 지금 달러 쪽에는 달러가 100% 좋다 이런 개념보단요,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보다 수익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기 때문에 투자에 놨다가, 투자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또 처분하고 다시 자산을 회복시키는, 회수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워낙 수익도 잘 내고 있고, 그래서 프루덴셜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달 100억 이상씩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원화, 미화 두 개가 있는데 저는 두 개 다 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이유는, 자, 달러 지금은 수익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원화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어요. 원화는 달러보다 연금액이 적습니다. 왜? 국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대신에 수익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게 좋냐? 제가 볼 때는 달러가 우선은 좋아요. 달러 상품 지금 시기에 맞아요. 달러가 더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셔야 되고, 나는 달러밖에 연금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은 원화도 같이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왜? 디플레이션 시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달러 일부분 회수해서 다시 원화로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계좌를 갖고 가시는 게 사실은 좋고,
근데 지금 시기에는 달러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3년 정도까지는 달러를 좀 유지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이후에 얘는 근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1년 만에 다 원금 회복을 해버렸어요. 수익이 10%대가 넘기 때문에. 그러면 시청자님들은 이 중에 70% 중도 인출이 되거든요. 1억을 넣었으면 7천만 원 중도 인출해서 그때 당시 좋은 자산에 투자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연금들은 어떻게 돼요? 1억이 들어가 있어도 빼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뺄라도 수익이 안 났어. 그러니까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다 연금 받으려고 하면 어때요? 공시이율로 줄여준대죠. 열심히 우리나라 회사 연금을 넣어놨는데 그 당시 제로금리라고 제로금리에 맞춰서 연금 준대요. 이거 망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확정으로 주잖아요. 지금 딱 픽스가 돼 있고. 그러면 얘는 들어가는 순간 손해는 안 보겠죠. 그래서 연금 준비하실 거면 이걸로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변액연금 말씀드리지만 그건 어차피 주식하고 채권 투자해서 가는 거니까 같이 가지고 가시는 상품군으로 가셔야 되고요. 안전하지만 수익률 관리가 어려운 채권. 채권은 내가 살래도 기본 3천씩은 있어야 돼요. 한 채권 살래도. 근데 그걸 샀을 때 걔가 6% 7% 주냐? 안 줘요. 네. 장점은 뭐다? 나중에 이게 채권이 현물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녀한테 그냥 채권 증서 줘버리면 뭐 증여했다고 보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이제 상속할 때, 증여할 때 채권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중산층들은 채권 갖고 포트폴리오 짜려면 그냥 자산이 20억은 있어야 됩니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채권에 비해 신경 쓸 거 없이 손쉽고요. 두 번째, 기본적으로 확정연금 드리니까 디플레이션 때는 굉장히 안전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화채권, 달러형 회사채 두 종류를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냥 기본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현재 수익률 상당히 양호하니까요. 요거는 챙겨가실 수 있으면 하나 해두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원화, 달러 평생소득은 뭐 작년 기준 한 15% 이상 냈으니까 계속 이렇게 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3년 정도는 이 정도 예상하셔도 조금 빠지더라도 8, 9% 나면 나쁜 수익률 아니잖아요. 네, 그 정도만 예상하시고 들어오셔도 투자하시기 좋은 상품입니다.